네, 오늘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2021년 3월 4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반 강좌는 삭제가 잘 되는데 화상 수업은 삭제가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해결이 됐습니다. 내 강좌 관리에서 일반적인 강좌들은 여기 구분에 강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클래스의 배포만 이렇게 해서 배포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배포만 삭제를 하면 강좌가 잘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화상 수업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들은 삭제 버튼이 작동을 안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배포된 클래스를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가 안 되는 오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기준으로 해결이 됐고요. 오늘자 지금부터 만드는 화상 수업들은 제가 지금 테스트용으로 만드는 건데 클래스 배포를 삭제하면 바로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에 저처럼 이렇게 에러가 생겼던 혹시라도 흔적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클래스 배포 단계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바로 삭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클래스 임의로 한 번 더 배포를 합니다. 한 번 더 배포를 하고 이걸 다시 삭제를 누릅니다. 이렇게 그럼 왠지 모르게 또 하나의 클래스가 뜨고 계속 다시 이제 삭제를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삭제를 하면 마침내 삭제가 되죠. 이런 오류들까지 한꺼번에 잡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선생님들께서 저처럼 이런 흔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일반 강좌든 화상 수업이든 연습용으로 만드셨던 것들을 아니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화상 수업이나 강좌의 흔적들을 클래스 배포만 취소하면 삭제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많이 들어왔던 질문은 화상 수업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다였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화상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이 조금 다양해졌는데요. 제가 지금 반 클래스에 들어왔는데 화면 내려보시면 여기 강좌, 화상 수업만 따로 이렇게 강좌 등록 바로가기 버튼도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나의 메뉴로 가서 내 강좌 관리에서 이렇게 화상 수업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명을 제가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화상 수업 시작 시각을 지금 현재 시각이 자동으로 뜨죠. 며칠 전만 해도 이게 30분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30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EBS에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드렸고 현 시점에서는 50분으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시각을 만약에 18시로 이렇게 맞춰놨다 그러면 뒤쪽 종료 시각은 자동으로 18시 50분이 되겠죠. 50분 단위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50분이 아니라 나는 화상 수업을 20분만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 시각을 바꾸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시계를 눌러서 이 부분을 20분으로 바꾼다고 해도 처음엔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다른 부분을 하다 보면 다시 50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게 50분으로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EBS에서 수정하고 있다고 믿고 며칠 뒤에는 조만간 시간 설정도 분 단위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50분보다 적게 10분, 20분만 사용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50분 그대로 설정해 놓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약간은 불안한 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작 시각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50분이 세팅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이용해서 클래스에 입장한 다음에 화상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안 들어가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네, 그러면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모습을 잠깐 볼까요? 네,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입장한 상태입니다. 학생은 이렇게 화면을 올려서 화상 수업이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는 화상 수업 대기 중이란 버튼을 누르겠죠. 이게 며칠 전만 해도 심지어 초록색도 아니고 회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방을 열지 않았을 때 학생들이 들어와서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도 몇몇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방이 열리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 예약이 되어 있다면 초록색으로 활성화는 되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이 부분을 눌러도 화상 수업 전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 시작 시각보다 조금은 먼저 수업 준비를 마치고 방을 개설해야 학생들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수업 시작 시각 이전에 최소한 2, 3분 이전에는 수업 준비를 마치시고 방을 개설해놔야 학생들의 원망을 듣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미리 화상 수업 시작 방을 열고 수업 시작 버튼을 눌러야 그때부터 학생들이 화상 수업 대기 중 버튼을 누르고 입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학생이란 학생이 교사의 화상 수업으로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 부분 주의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폰을 이용하던 PC든 태블릿이든 크롬 창을 이용해서 클래스에 들어오고 화상 수업에 입장하게 될 텐데, 화상 수업에 입장 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 보통 당연히 허용을 누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생들 중에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누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허용 안함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학생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이 화상 수업에 입장을 하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마이크랑 카메라 켜주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럼 나 학생은 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화면에서 점 3개를 누르고 카메라 켜기 버튼을 누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들어올 때 크롬 창에서 허용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잘 안 돼요. 저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라고 말하고 뒤로 나가겠죠. 다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화상 수업으로 재입장을 합니다. 이때 메시지가 다시 뜨면 이때는 허용 버튼을 꼭 누르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해서 화상 수업에 입장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학생이 혹시라도 화상 수업에 입장할 때 크롬 창에서 뜨는 허용 여부에서 허용하지 않음을 체크하고 들어왔다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허용하고 들어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상 수업에 입장할 때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뜰 때 만약에 차단을 눌러버리면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줌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입장한 뒤에 이 설정 부분에서 카메라를 다시 사용하고 오디오를 다시 사용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여기에서 다시 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하는데 가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벌써 차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가 안 뜰 수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PC냐 스마트폰이냐 태블릿이냐에 따라서 본인의 기종에 따라서 허용 차단 버튼이 한 번 차단을 해놓으면 2번은 묻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카메라를 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때는 크롬 창에 이미 설정해 놓은 흔적들을 지워 주셔야 하는데요. 크롬 창 오른쪽에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설정으로 갑니다. 아래쪽에 보면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버튼이 있는데요. 고급에서 비밀번호를 혹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삭제하면 다른 부분에서 또 다시 설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나머지를 체크를 다 해주고 크롬에 있는 흔적들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나갔다가 화상 수업 입장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허용 차단 메시지가 다시 뜹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엔 허용을 누르시고 이제는 절대 차단을 안 누르시겠죠. 허용을 누르고 화상 수업 방을 여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조금 전 보여줬던 실수를 한 친구들에게는 크롬 창에 있는 그 인터넷 기록 흔적들을 다 지우고 다시 입장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차단을 누르지 말고 허용을 눌러서 카메라와 오디오 기능이 활성화되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화상 수업에 입장했을 때 선생님은 학생들을 다 볼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최근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쪽에 화상 조종래의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공지를 하셨더라고요. 조종래의 경우에는 선생님은 모든 학생의 얼굴을 볼 수 있으나 학생은 선생님의 얼굴만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BS에 문의를 해봤더니 화상 조종래의 경우에는 교육부 등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의도한 모드라고 합니다. 추후에 네트워크 사용량을 보면서 재협의를 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 추후에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화상 수업의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기기가 3개밖에 없어서 교사가 방을 열었고 2명의 학생이 입장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PC에서는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나 학생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 학생의 스마트폰 모습입니다. 가 학생이라는 친구가 아까 입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안 보이죠. 화상 조종래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화상 수업에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학생은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학생이 혼자만 보이면 모둠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사가 모둠 수업을 구성하면서 가학생과 나학생을 같은 모둠에 배정을 했더니 다행히도 나학생 화면에 가학생이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둠 수업에서는 학생들끼리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학생은 현재 아이패드에 접속 중인데요. 가학생의 아이패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학생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가학생은 현재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패드는 스마트폰보다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친구들끼리 얼굴을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달하실 때 화상 수업에 들어올 때는 웬만하면 상황이 된다면 꼭 PC를 사용해서 화면이 큰 기기를 사용해서 들어올 것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EBS에 건의하시면 반드시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은 화상 수업에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기능 중에 퀴즈 기능이 있었는데요. 퀴즈를 그때그때 만들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고 교사가 그것을 불러와서 쓸 수 있냐, 즉 퀴즈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퀴즈 버튼을 눌러서 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 사이트의 주소, 지금 현재 퀴즈를 출제하는 이 사이트의 주소가 이 위쪽에 엄청 길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즐겨찾기를 해놓으십시오. 그럼 즐겨찾기가 되죠. 이 상태에서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 중이 아닌 일반적으로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 내가 수업 준비를 할 때 퀴즈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 닫아볼까요? 로그아웃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화상 수업 중이 아니어도 아까 그 주소를 즐겨찾기 해놨기 때문에 쉽게 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즐겨찾기 해놓은 부분인데 들어가면 퀴즈 출제하는 창이 바로 나오죠. 지금 수업 중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퀴즈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1번 사커가 답이니까 퀴즈 출제하기, 이렇게 버튼을 눌러 놓으면 목록으로 가면 지금 만든 퀴즈가 이렇게 제일 위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상 수업에서 미리 만들어 오는 문제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더 기능이 개선이 돼서 저희가 이 위에서 이렇게 주소, 이 긴 주소를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해놓고 이런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기능 개선이 된다면 미리 출제할 수 있는 뭐 간단한 버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추후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화상 수업 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보여주실 때 영상에 나오는 소리의 음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현재 상태에서 음질이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 영상을 화면 공유하는 겁니다.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고 네 가지의 공유 방식 중에 화면을 누르고 내 전체 화면을 공유한 다음에 여기에서 유튜브 창으로 이동해서 수업에 필요한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도 있겠고요.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영상을 틀어서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방식은 학생 기기에서는 음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현 시점입니다. 이 부분 개선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음질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화면 공유를 전체로 하지 마시고요. 화면 공유 방식에서 유튜브 버튼을 누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 할 때 유튜브 URL 복사를 눌러서 화면 전체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 자체를 주소를 입력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과 교사가 똑같은 영상을 시청하는 거죠.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유튜브 자체를 공유하는 방식을 쓰셨다면 컴퓨터 선생님 PC, 호스트의 PC 소리는 반드시 꺼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게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호스트 PC의 소리를 끄지 않으면 유튜브 자체 영상에 있는 소리도 전송이 되지만 학생들에게 이 PC에서 나오는 이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까지 중복으로 오디오가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리를 돌림 노래로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 버튼으로 공유할 때는 선생님 PC에서 오른쪽 아래 스피커 버튼에서 소리를 반드시 음소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테스트해본 결과 그렇고요. 이 부분 추후에 개선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방식으로 공유할 때는 학생들 화면에서는 자동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PC에서는 이렇게 자동 재생되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 PC는 어떤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켜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플레이 버튼을 임의로 이렇게 눌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영상을 공유할 때 내 PC에 있는 영상이나 화면 공유를 해서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은 음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 유튜브 계정에 올린 다음에 공유 방식을 여기 있는 유튜브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유하시면 음질을 비교적 줌 수준의 깨끗한 음질로 학생들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일단은 추천드리고요. 음질이 좀 떨어지는 그 나머지 방식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고 있기 때문에 EBS에서 개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화상 수업에서 PPT를 공유할 때 PPT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재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질문이셨어요. 화상 수업 시 공유 버튼을 누르고 문서 방식을 택한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열고 공유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서로 공유했기 때문에 깔끔한 PPT, 파워포인트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여기 있는 펜 그리기 기능 등으로 화면에 선을 그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슬라이드 전환은 오른쪽에 1, 2, 3, 4 이렇게 슬라이드별로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는데요. 제가 원래 최초에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 이 단어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날라오는, 없었다가 생기는 그런 효과를 줬었는데 지금 이 방식으로는 그 효과가 재생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애니메이션 기능을 원하신다면 화면 공유를 하실 때 문서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화면을 눌러서 내 전체 화면 공유하고 바탕화면에 있는 PPT를 이렇게 열어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작동하고 싶으시다면 공유 방식에서 화면을 누르시고 내 전체 화면을 누르시거나 혹은 이 애플리케이션 창을 하셔도 돼요. 이미 파워포인트를 띄워 놓으셨다면 애플리케이션 창을 눌러서 파워포인트를 누르고 공유하면 똑같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화상 수업할 때 교사가 태블릿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펜으로 필기를 하면서 손쉽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약간의 팁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있는 가학생이라는 학생이 실제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추가로 갖고 있는 학생 계정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드실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용하시는 이 학생 추가 계정을 발표자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학생 계정에서는 이제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 화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가학생이. 이제 가학생 이름으로 입장한 이 아이패드를 화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화면 공유 버튼이 생겼죠. 원래 없었던 건데. 그럼 이 버튼을 눌러서 문서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누르고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선생님들은 PDF나 PPT를 열어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탐색을 누르고 파일을 원드라이브나 클라우드에 넣거나 어쨌든 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일을 열어서 화면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아이패드에 펜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PC나 노트북으로 화상 수업을 열어서 학생들 얼굴을 그쪽에서 보고 실제 필기를 하는 건 아이패드나 이런 태블릿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추가 개설한 학생 계정을 이용해서 화면을 공유해서 이렇게 PPT나 PDF에서 수업 자료를 열고 펜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 있겠죠. 네, 혹은 처음부터 교사가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아이패드에서 교사가 로그인한 모습을 보시는 거고요. 화상 수업에 입장을 한 다음에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문서 누르고 똑같이 탐색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열고 똑같이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처럼 교사가 직접 태블릿을 이용해서 방을 열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20명, 30명 정도 들어왔을 때 교사가 학생들 얼굴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한 30명 들어왔을 때 제가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교사가 직접 태블릿에 로그인해서 펜 그리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교사가 PC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학생이 들어왔을 때 해당 학생에게 발표자로 지정 권한을 주고 그 학생 계정으로 수업 자료를 불러와서 펜 그리기를 이용해서 화면을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몇몇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줌에 있는 두 번째 카메라 사용하는, 두 번째 카메라 공유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는 없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줌에서 회의실을 열었는데요. 줌에서 화면 공유를 했을 때 이렇게 고급 탭으로 들어오면 두 번째 카메라의 컨텐츠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노트북 카메라 말고 다른 실물 화상기라던가 다른 웹캠에 연결되어 있다면 즉 이 PC에서 사용하는 캠이 두 개라면 두 번째 카메라의 영상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실물 화상기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나 이런 것들 그때그때 그 인쇄물 같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두 개 다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대신 EBS 온라인 클래스로 한번 이동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 노트북에는 현재 웹캠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설정 버튼을 눌러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입장할 때 웹캠으로 두 번째 카메라로 설정하셔도 되지만 중간에 설정 버튼을 누르고 이 아랫게 지금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였고 제가 USB로 연결한 웹캠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켜주고 제가 지금 키보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 화면 좌우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제를 안 해주시면 글씨가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 해제해 주시면 내가 보는 방향으로 학생들도 보게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제부터는 교사의 모습이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가 아닌 교사가 갖고 있는 실물 화상기라던가 제2의 캠을 이용해서 화면을 전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화면 공유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교사의 모습을 이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입장했을 때는 이 화면에 학생들 얼굴이 차기 때문에 화면이 점점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 2명만 같이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교사의 화면이 조금씩 작아지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렇게 공유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제가 한 30명 정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조금의 한계는 있다. 줌과 비교해서 좀 한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학생들 시점에서는 또 교사 화면이 또 크게 보이는 어떤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은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오늘이 3월 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그러면 온라인 클래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저도 사실 답은 모릅니다. 저도 답은 모르고요. 조금 더 개선이 금방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조금 답답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온라인 클래스만 사용하는 건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들, 뭐 예를 들어서 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해서 온라인 클래스에서 화상 조종례를 선생님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학급 클래스 안에 반 클래스 안에 교과를 강좌로 이용하든 아니면 교과를 따로 클래스로 빼든 상관없이 이쪽 공지사항이나 시간표 탭을 이용하셔서 학생들에게 그때그때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선생님들의 줌 주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줌을 이용해서 20분, 30분 정도 하신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의 강의 형식으로 과제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다가 자 오늘 줌 실시간 수업은 이 정도까지고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서 어떤 강좌의 몇 강 강의에 들어가면 오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다 하시는 분들만 오늘 출석을 인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면 줌과 온라인 클래스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매뉴얼상에 ABS에서 기획했던 대로 제대로 이제 기능 개선이 되고 구현이 되면 그때부터는 온라인 클래스만 활용해서 화상 조종례, 화상 수업,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강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나만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아침에 원격 수업 등교하면서 자신의 학급 클래스에만 들어오면 일단 온라인 클래스에만 들어오면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테스트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